땅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토양에도 독한 약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으면 땅이 죽어버려요. 농약이라 하는 게 환경도 안 좋지만 먹고 사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주시 지편면 지편초등학교 앞에서 대추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안인규입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만 하십니까? 배농사도 짓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신가요? 1200평 가량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15년 전부터 시작했는가 봐요. 토마토 요거 식재는 언제 하신 거예요? 9월 한 20일 정도 돼서 합니다. 여기 첫 수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정식하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수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보통 한 6월 말까지는 수확을 합니다. 이게 대추 방울토마토인가요? 일반 방울토마토인가요? 이 대추 방울 토마토인데 품종 이름이 뭡니까? 품종은 그 코코벨. 방울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걸 많이 하시나요? 이것도 농사만 잘 지으면 괜찮겠네요. 아까 1200평 정도 하신다 하셨는데 거의 혼자 하시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인부로 좀 많이 씁니다.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되었다 쉬고. 봄에 날씨가 이렇게 춥고 흐리면은 토마토 농사에 어떻습니까? 첫째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충해가 심합니다. 밑에 하엽 봐서는 이게 이제 이파리가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젓가락 씌이고 딴 햇빛 잎이 돼서 그런데 위에까지 안 따라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런 게 심하면 안 돼. 독한 약을 치도 못하는 게 벌로가 좀 수정을 시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농장에는 농약 사용 안 하니까 농사 짓기가 좀 까다롭구만. 방울토마토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은 이 보고 이게 결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게 돼 있어. 딱 끊깁니다. 꽃받침 위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에 이제 손을 누지르면 똑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따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색상이 매 익으면은 또 분홍색이 나고 이 정도 돼야 그래도 말씀대로 따지 이 푹으로 따면은 당도가 안 올라와요. 판로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군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첫째 중부농협 노을푸드 매장에다가 세 군데다 두 군데 하고 또 금산에 그 매장에 거기 내고 하는데 우리 거는 뭐 당도가 좋고 시선도 오래가고 하니까 가면 대인기가 돼가지고 잘 팔립니다. 방울토마토는 그럼 상품의 기준이 뭘까요? 상품이라 하면은 첫째 맛이 좋아야 돼요. 맛이 이 껍질이 얇으면서 아삭아삭하게 입 안에 들어가면은 식감이 좋아요. 토마토 수경 재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계속 수경 재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에도 수경 재배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먹어보면 식감도 틀리고 맛이 떨어져요. 당도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잘 안 사지요. 아무래도 토경 재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뭘까요? 토경 재배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그 땅을 살려야 됩니다. 질 좋은 대비를 갖다가 많이 이어가지고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를 잘 하면 하는 것만큼이 보답을 합니다. 토마토 농사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뭐니 해도 그 병충해입니다. 대표적인 병이 뭐가 있죠? 응애하고 온실가루에 불파리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피해가 심한데 주로 봐서는 이제 곰팡이병, 덩굴 쪼개진 병이나 그 입지문이 많은 병처럼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사장님 농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인가요? GAP 인증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병이나 충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남부에서 나오는 잎질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사용하면 병해 충에 훨씬 강합니다. 강하고 수확 시기가 접어들면은 소화제를 가지고 연매 시비를 하면은 거의 농약 음수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당도도 올라가고 병해충도 영 덜합니다. 잎제는 어떻게 쓰나요? 입지는 정식 한 달 전에 전 포장에다가 노타를 갖다가 다 하고 나서 두둑 짓기 전에 입지를 살포를 합니다. 살포하고 나서 갈리기가 골로 타고 두둑을 찌기가 그렇게 정식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량은 100평에 한 봉 정도씩 전면 살포를 해가지고 두둑을 찌어가지고 정식하면 됩니다. 정식전은 그렇게 하시고 수화제는 어떻게 쓰시나요? 예, 소화제는 병해충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단말에 3봉을 이어가지고 연매 시비를 하면은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4, 5년 전에 다른 농작물을 갖다 많이 농사 짓다 보니까 사용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래 역시 해보니까 효과가 참 좋았어요. 그래 우리 장업반에도 제가 권장을 많이 하고 어디 그 단체에 가면 권장을 많이 합니다. 쓰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하면은 첫째 그 농민들이 농비가 적게 들고 농약 치면은 사람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네. 먹으면 인체에도 해롭지만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해로워요. 토양에도 독한 약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으면은 땅이 죽어버려요. 이 좋은 미생물을 갖다가 자꾸 투입시면은 땅이 살아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리용의 균뚝이 어떤 원리로 병충해를 방지하나요? 두 분류로 나눠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살충작용과 살균작용입니다. 살충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살충 미생물인 녹강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생물하고 해충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미생물이 하얀색 포자로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포자가 발달하면서 녹색을 띠게 되고요. 녹각병이라는 몸을 굳게 만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애라든지 진딧물, 굴파리, 뿌리파리 이쪽으로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해 방지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파리응애균독은 살균 작용을 하는 트리코데르마 아트로비리데라는 용균성 곰팡이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곰팡이는 말 그대로 용균, 녹여서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병원균은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방제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각종 곰팡이병, 흰가루 이쪽으로 잿빛 곰팡이라든지 그쪽으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행 농가들에서 사용하는 농약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병충해가 동시에 방제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농약은 작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리응애균독은 유기농업자재 등록된 미생물로 인체에도 안전하고 PLS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내성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미생물 특성상 균사가 계속 작물에 묻어 있기 때문에 농약에 비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농가에 왔는데 토마토를 제외한 다른 작물에도 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벼나 고추, 마늘, 양파, 딸기 등등 전작물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친환경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친환경 보조 사업이 따로 나옵니다. 유기농업자재 미생물이라든지 병충해 경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자부담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정부에서 안전먹거리 그 사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지금 노약자만 있거든요. 그 교육 받아봐야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최고 쉬운 방법이 이 미생물제를 가지고 땅도 살리고 인체 건강에도 좋고 하게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